지하철과 아파트값. 오늘은 지하철과 아파트값이라는 제목으로요. 김학렬 빠숑이 지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 상단이고요. 시장의 흐름을 활용하는 가장 정확한 부동산 투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렇게 써 있고요. 제목이고요. 김학렬 빠숑 가로 빠숑 지음 써 있고요. 인기 팟캐스트 부동산 분야 1위, 주요 일간지 강력 추천, 칼럼니스트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1994년 수서 오리 구간이 최초로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고기 지하철 얘기예요. 분당선이죠. 분당은 시작부터 여타 1기 신도시와는 달랐습니다. 분당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이한 게 있다. 애초부터 분당만을 위한 노선이 계획되었으니까요. 분당을 위한 지하철 노선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특이하다. 달랐다 이 얘기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신도시는 분당이 유일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옆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보면은 분당이 제일 비싸죠. 분당이. 또 내용 보면 현재 강남권, 이제 강남권 어떻게 보시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다음 단계는 목동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그 바람이 이제 불 거란 얘기죠. 요즘에는 강남권 재건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목동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투자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10년 동안은 목동 아파트의 브랜드가 언론에 계속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지하철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수도권 지하철은 역세권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 지하철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광역시 지하철 역세권 큰 의미가 없다. 내용 보면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지하철 출퇴근 인구가 많은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 부산 정도 빼고 기타 광역시의 지하철 프리미엄은 높지 않습니다. 큰 의미 없다 이 얘기죠. 광역시의 지하철은. 따라서 광역시의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입지평가, 부동산평가 평가할 때 평가시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과대평가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평가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예 지하철 프리미엄을 제외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지하철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봐라, 생각해라. 서울이랑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서울은 지하철이 있는지 없는지가 역세권인지가 엄청 중요한데 광역시는 그 부분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니까요. 엄청 큰 차이죠. 그것도 내용 보면 2017년에는 종로구 안국동에 있던 풍문연구가 강남 세곡지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구도심이죠, 구도심. 요게 인사동에서 또 이제 저쪽 인왕산 그쪽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삼청동 가는 길 일로 가면은 정덕도서관 나오고요. 여기는 원래 삼성이 갖고 있던 땅인데 대한항공한테 팔았죠. 근데 대한항공이 옛날에 비행기 회항 그걸로 문제도 되고 그래서 되고, 또 서울시가 여기다 호텔 짓는 거, 한옥호텔 같은 거 짓는 거 허락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고, 또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호텔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풍문여고 있고 풍문여고 뒤에 또 덕성여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계속 학교는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근처에 학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학교 때문에 여기 시설이 들어오기가 불리하다.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풍문여고가 강남율로 가가지고 풍문 고등학교 이렇게 돼버렸대요. 또 내용 보면은요. 아들을 둔 학부모는 남녀공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내신 경쟁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애들은 막 축구하고 뭐하고 게임하고 그러죠. 에너지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근데 여학생들은 보통 하라는 숙제도 잘하고 이제 성실하게 생활하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또 뭐 사춘기라고 그래서 또 반항하고 그러죠. 또 반항 열심히 하는 애들이 효자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여기 있는데 앞에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 대형 유통시설 얘기를 하면서 대형 유통시설 뭐 이마트, 스타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형 유통시설 뭐 이마트나 스타필드 이런 거 들어오면은 주거시설 아파트 값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상가 같은 거는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거시설은 좋다. 반대로 대형 유통시설이 등장한 기존 지역 상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상권을 뺏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할 때 그 얘기를 하시 상가 투자할 때는 경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심 내 또 내용 보면 도심 내 군 부대 이전도 지역 부동산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처음에는 서울이라는 것이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었었죠.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었죠. 근데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뭐 강남까지 가고 이제 수도권까지 가고 그래서 서울이 커졌죠. 그래서 이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멀리 놨다고 생각했던 뭐 군사시설도 도심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심 내로 들어오게 돼버린 거 자연적으로 돼버린 이제 군부대 시설도 이제 이전 압력을 받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공항 보면 이거는 시사프레스 시사저널 얘긴데 시사저널 잡지책인가 있죠. 서울공항 어떻게 될 것인가 써 있고 이전 불가피 전문가 진단 이전 불가 논리 설득력 진여 이제 두 개가 뭐 싸우고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일단 보는 거는 이전 하자는 얘기가 있구나 이 얘기를 볼 수 있죠. 서울공항이 어디냐면은요. 일단 이거 읽고요. 서울공항 맨 위 부지는 북쪽으로 서울 강남 남쪽으로는 분당 판교 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최적의 주거 단지로 꼽힌다. 판교도 요즘 좋잖아요. 봐보세요. 보면 어디냐면 위치는 여기 이제 군사시설이라서 뭐 없어요.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로드뷰 해도 다 가려놨어요. 이만큼이 서울공항인 거예요. 여기 성남 있고 아래가 이제 판교인데 그러면 판교 위에 있고 강남과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엄청 좋으니까 분당 성남 입장에서는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니 뭐니 딱 들어오면 좋겠죠. 크기가 이만하니까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한 거잖아요. 대치동, 도곡동 이렇게 들어오고도 남죠. 더 크죠. 개포까지 이만큼이 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엄청 좋죠. 그래 압력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이전하자 얘기를 했죠. 이전하자. 그래서
또 반대가 있으니까 그럼 이전은 안 하고 롯데 그거 높이 짓는 거 그건 허가는 해줘. 이렇게 해서 나름 절충한 거죠. 롯데 그거 허가해 준 게. 각도 좀 틀어. 비행기 각도 좀 틀고 롯데 허가해 줘. 이렇게 된 거죠. 나름 절충 아니었죠. 또 내용 보면 주차가 어려운 단지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도 이제 주택 가격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흩어서 얘기했는데 주차 대수가 2대 이상이면 좋고 1.5대 더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차가 정말 중요한 게 주차 못해서 삥삥 돌 때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에 삥삥 돌 때 불편하죠. 그리고 또 멀리 더 가지고 비 맞고 올 때, 비바람 튈 때 그때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 없어가지고 막 테스트 할 때 있잖아요. 뭐 밀었다 빼었다 차 밀었다 그거 할 때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주차 문제도 중요한 아파트나 부동산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이 리뷰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의 교통 프리미엄은 계획 단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착공 등으로 가셔야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하고요. 착공. 준공된 이후에는 더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단계별 상승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장시간을 놓고 보면은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입지 중 교통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계획에서도 오르고 착공 첫삽 뜨고 그때도 또 오르고 준공 완성되고 나서도 또 오르고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 생긴다 하면 그 전에 매수하는 거 좋고 계획 단계부터 매수하는 게 좋고 준공된 직후에 매수해도 프리미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하철이 요새 많이 막 이제 확장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GTX도 생기고 뭐 9호선도 연장되고 신분당선 연장 얘기가 있죠.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은요. 확장 가능성이 있는 노선을 알아볼까요? 연장 얘기하는 거죠. 서울지하철 1호선은 이미 동서남북으로 최대한 확장된 노선입니다. 1호선은 이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고 2호선은 순환 노선이므로 확장의 개념이 없고요. 이제 2호선도 의미 없다. 그러나 나머지 노선 얘기가 나머지 노선과 신분당선 공항철도를 봐야 합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있다. 이 노선들이 확장되면은 연장되면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계획 있을 때도 올라가고 착공해도 올라가고 준공해도 올라가고 앞으로 부동산 관심 지역은 지하철 확장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신분당선은 북쪽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신분당선 쭉 해보면 양재, 강남, 신사, 그다음에 한강 건너서 용산 여기 구토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서울시 제안은 이거를 쭉 더 올려가지고 시청, 경복고 저쪽에 있는 이제 경복궁 옆에 왼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뭐 은평 그다음에 삼성 여기까지 또 얘기 보면은요. 접근선 중 특히 초등학교는 무조건 초품화
이 신조어인가 보죠.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차로로 8차선 이상의 큰 길을 건너야 한다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위험하죠. 불안하죠. 분해기가 학교 애들. 중학교까지도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 중학교까지도 이제 불안하다 이 얘기고, 고등학교부터는 접근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고요. 고등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중요하죠. 그래도 중요하네요. 고등학교도. 또 다른 내용 보면은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미국은 수도가 워싱턴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중심지는 뉴욕입니다. 그죠? 중국은 베이징이라는 수도가 있지만은 경제의 중심지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가 이제 바닷가 연안에 있죠. 아래쪽에. 미국이나 중국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나라의 크기와도 틀림없이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라가 크니까 수도랑 경제 중심지랑 분리가 됐다 이거예요. 분리가 됐다. 크니까. 근데 한국처럼 작다. 그럼 분리가 반대 해석을 하면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가요. 수도 이전 얘기에서 세종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면은, 수도 이전을 한다는 게 뭐냐? 예전에 그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관습어법이라는 거예요. 관습어법. 그래서 수도를 함부로 이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개헌사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개헌을 하면은 이전을 할 수가 있죠. 개헌을 하면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개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고 수도 이전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도 이전을 해도 그냥 조그마한 도시로 남을 거냐, 아니면 뭐 부산, 뭐 인천, 서울만큼 뭐 몇백만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커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전을 해도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전을 해도 옛날에 일본이 이제 도쿄로 이제 수도 이전을 했을 때 다 몰려갔잖아요. 도쿄로. 그런 식으로 왕창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왕창 이전하느냐. 이전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워싱턴처럼 조그맣게 행정만 정치적인 것만 그만 옮겨가는 거야. 좀만 분산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은 뭐냐? 한국은 작으니까 세종으로 수도 이전을 하면은 왕창 다 물려갈 수 있다는 거죠. 왕창 다 물려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한국은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죠. 근데 일단 세종이 많이 그 투자가 돼 있고 국가 나라 돈으로 많이 건설하고 무슨 수비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공학적으로 세종으로 수도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보수 입장에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보수 입장에서 기존 기득권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이전해야 된다.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는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그때도 이제 세종시 그쪽으로 수도 이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보수도 박정희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전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진보는 수도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충청도 표심을 자극해가지고 보수를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수는 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종시 수도 이전을 받고, 그리고 타협점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그 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박정희 스타일로 환기하면서 보수가 원래 이 수도 이전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에 그 뭐 오리진이 이쪽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수도 이전은 보수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진보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안철수도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씩 옮겨가다가 세종시로 대한민국 수도를 한다.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시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청와대도 국회도 다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조금씩이라도 뭐 국회 분원이니 뭐니 청와대 분원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옮겨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판단을 해야죠. 옮겨가면은 그 파괴력이 얼마나 쓸 거냐. 강남이 근데 지어진 지가 서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강남이 지어진 지가 40년 됐어요. 40년. 그 전에는 그냥 사대문 안에 있는 게 그냥 수도였던 거예요. 서울이었던 거. 근데 박정희 시대 때 강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왕창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네. 요 얘기를 보면은 경제까지도 수도가 어디가 수도로 결정이 되면은 경제까지도 작은 나라니까 다 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정 시대 판단 방법이라고 해서 또 여기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1.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쪽에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를 하나 찾고 최고가 아파트를 찾고 걔가 이제 1등인 거예요. 1등.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파트와 관심 있는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합니다. 이제 살려고 하는 거 제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 랜드마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런 거는 수익률이 좋아서 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고요. 결론을 내리면요. 지하철은 수도권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기타 광역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